채권 자경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감세 등 반시장적 정책에 반발하며 국채를 집단적으로 매도하는 투자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한 채권 자경단의 반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21일 트럼프는 1100페이지가 넘는 초대형 예산 법안인 이른바 메가 법안을 발표하면서 세금을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죠. 해당 법안에는 2017년 첫 임기 당시 통과됐던 감세 조치의 연장, 개인소득세 감면, 자녀 세액공제 확대, 팁과 초과근무수당 세금 폐지 등 주요 선거 공약들이 담겼습니다. 10년 동안 3조 달러의 예산 적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트럼프의 메가 법안이 21일 하원을 통과하면서 향후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미국의 막대한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 국채 금리는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장기 채권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채권 자경단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권 자경단은 1980년대 월가에서 쓰이기 시작한 단어로 국채 수익률을 급등시켜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결국 정책 방향 전환을 압박하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도 재정 적자가 심화되자 국채를 대거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습니다.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복지 확대와 감세를 추진했지만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5.2%에서 8.2%까지 폭등했죠.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며 시장은 채권 대학살로 불릴 만큼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균형 재정으로 선회했고 책사 제임스 카빌은 환생한다면 채권 시장이 되고 싶다. 누구든 겁줄 수 있으니까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22년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 역시 감세와 국채 발행을 병행하려다 채권 시장의 정면 반발을 받았는데요. 국채금리 급등과 파운드화 폭락이 이어졌고 트러스는 취임 4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후임 리시 수넥 총리는 즉각 재정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가 법안에 미국 채권 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이번에도 채권 자경단이 채권으로 경고를 보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는 거죠. 미국 기업연구소의 데스몬드 라흐만 전 IMF 부국장은 보고서에서 채권 시장은 트럼프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감세 확대와 연준 개입 시도에 신중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미국 재정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보유 국채를 매도하고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도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미국은 수년 내 부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물론 채권 자경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알렉산드라 스케그스는 정책 위반자들이 채권 시장의 위협에 과도하게 반응해선 안 된다며 정부 지출과 투자가 본질적으로 해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채권 시장은 정부가 상식에서 벗어난 재정 정책을 펴려할 때 금리라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지금 그 자경단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